아빠와 함께하는 세계사 제13장 프랑스의 절대 군주 태양왕 루이 14세. 프랑스 궁궐의 하얀 벽들이 오후의 밝은 햇살에 발갛게 물드는구나. 국왕 루이 13세는 대신들과 회의에 열중하고 있고 왕비는 규방에서 누구에게인가 편지를 쓰고 있어. 하인들이 분주히 복도로 오가고 위층 아기방에서는 한 하녀가 왕이 계승자인 어린 왕자의 옷에 묻은 얼룩을 닦아내고 또 한 하녀는 왕자가 아침밥을 먹은 은 쟁반을 반짝반짝 빛이 나도록 정성껏 닦고 있어. 주방에서는 왕자의 보모가 플랑드르 수프를 끓이는 요리사 옆에 붙어 서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을 하고 있구나. 왕자가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저녁에는 약이 되는 음식을 먹이려고 그러는 것이란다. 그 어린 왕자는 지금 궁궐 밖에서 저 혼자 논밭 사이를 돌아다니고 있어. 이제 고작 4살인데 용케 아무도 몰래 궁궐을 빠져나온 것이야. 왕자는 땅바닥에서 나뭇가지를 집어들고 풀이 무성한 길의 가장자리를 쿡쿡 쑤시면서 가는구나. 바로 앞에 맑은 물이 졸졸 흐르는 샘이 있고 제법 넓은 연못이 있어. 왕자가 연못 위에 허리를 굽히고 막대기로 물을 휘젓네. 그러다가 몸을 앞으로 더 수그렸는데 그만 발이 미끄러졌어. 왕자가 연못에 풍덩 빠졌어. 물이 왕자의 키보다도 더 깊었단다. 때마침 근처에 있던 웬 농부가 연못에 무엇이 빠진 소리에 놀라 고개를 돌렸다가 물에 빠져서 후적거리는 왕자를 보고 달려와서 꺼내주지 않았더라면 정말 큰일 났을 거야. 어린 왕자가 연못에 빠진 그 일이 있은 후 오래지 않아서 그의 아버지가 죽었단다. 4살하고 8달의 나이에 왕자는 프랑스의 국왕 루이 14세가 되었어. 그는 프랑스의 모든 백성들의 군주이고 물 한 포기, 흙 한 덩어리도 다 그의 것이었단다. 프랑스의 왕은 그가 다스리는 나라가 그의 것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은 너도 잘 알 거야. 그래서 왕자들은 국왕을 눈에 보이는 신이라고 불렀어. 지상에 내려온 신의 사자라는 뜻이었지. 그래서 영국의 찰스 2세가 왕자를 지키려고 힘겨운 싸움을 벌이던 동안에 루이 14세는 단 한마디의 반대의 소리도 듣지 않고 나라를 다스렸어. 그의 아버지와 아버지의 대신이었던 리슐리의 수상은 프랑스를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들 중에 하나로 만들어 놓았단다. 루이 14세는 그 강력한 나라에서도 가장 강력한 인물이었어. 그가 아직 어렸을 때에는 마자랭 수상이라는 사람이 그를 보조하고 대신해서 나라를 다스렸어. 리슐리에게 나라를 잔혹하고 엄격하게 다스리는 법을 착실히 배워온 마자랑은 프랑스 국민은 누구나 국왕의 말에 의의를 달지 않고 복종해야 한다고 요구했어. 그는 틈날 때마다 루이 14세에게 국왕은 거의 신과 똑같은 대접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부추겼단다. 마자랑이 죽자 루이 14세는 이제부터 대신들의 회의 같은 것을 없애고 자기 혼자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선언했어. 자기가 수상이 되겠다는 것이었지. 대신들이 깜짝 놀랐단다. 거의 100년 동안 대신들 없이 혼자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렸던 국왕은 없었기 때문이었어. 그리고 어느 누구도 그저 춤이나 잘 추고 사교나 잘하는 곱상하게 생긴 젊은 국왕이 능력 있는 통치자가 될 것이라고 믿지 않았단다. 그러나 루이 14세는 그 자신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 그는 나중에 회고록에서 이렇게 썼어. 나는 마음속에서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명예를 제일로 여긴다. 심지어 목숨보다 더 귀한 게 명예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 후 50년 동안 루이 14세는 프랑스의 절대 군주로 군림하게 돼. 날마다 하루 종일 나란 일에 열중하고 그가 다스리는 영토의 구석구석까지도 철저하게 장악하려고 노력을 한시도 게을리지 않았단다. 그는 태양을 그의 권력의 상징으로 삼았어. 그래서 대신들은 그를 태양왕이라고 불렀단다. 그가 목욕을 하면 가장 지위가 높은 귀족이 그의 몸을 닦아주었어. 다른 귀족들은 국왕이 셔츠나 바지를 입는 걸 시중드는 특권을 가지려고 서로 경쟁을 했어. 루이 14세는 그것이 국왕과 신하들 사이에 가장 적절한 관계라고 생각했다는구나.
그는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썼단다. 신하들이 너에게 법을 들이대게 하는 것은 우리와 같은 고귀한 인간들이 절대로 저질러서는 안 될 가장 멍청한 짓이란다. 그자들이 권력을 갖겠다고 덤빌 때 내가 그것을 더 많이 허락하면 할수록 그자들은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된단다. 내가 호의를 보여주는 만큼 그자들은 마음속으로는 너를 무시하게 되는 것이야. 그런데 권력을 가장 원하는 자는 거의가 가장 멍청한 자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해. 태양왕은 그의 위대함에 어울리는 궁궐을 갖고 싶었어. 그래서 그는 베르사유의 어느 곳 작은 사냥꾼 오두막이 있는 곳에다가 거대한 집을 지었어. 거의 50년이나 걸린 공사가 끝나자 작은 사냥꾼 오두방이 있던 그곳에는 길이가 400m나 되는 거대한 궁궐이 들어섰어. 그리고 여러 개의 운하를 파서 강의 물을 끌어와 주위에 습지를 채웠단다. 베르사유 궁전에는 아름다운 방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방은 거울의 방이라고 하는 것이야. 그 방에는 17개의 거대한 유리창이 17개의 거대한 거울과 서로 마주보고 있단다. 또 아폴론의 방에는 은으로 만든 튼튼한 옥좌가 놓여 있어. 정원에는 아폴론, 제우스, 포세이돈 등 그리스 신의 석상들이 수백 개나 서 있는데 그 신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루이 14세의 얼굴로 묘사되었어. 밤마다 수만 개의 촛불을 밝혀놓고 무도회나 연주회가 열리고 궁궐 안을 거쳐가는 대운하에 배를 띄워놓고 놀았단다. 루이 14세는 권력을 더욱 늘리기 위해서 귀족들을 모두 베르사유에 와서 살게 했어. 그는 귀족들에게 억지로 궁전 예절을 몸에 익히게 했단다. 귀족들은 국왕의 환심을 사려고 서로 경쟁하듯 애를 쓸 뿐 반란 같은 것은 아예 꿈도 꾸지 않았어. 남녀 귀족들은 국왕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물불을 가리지 않았대. 국왕이 특별히 마음에 드는 자에게 주려고 준비해 놓은 옷을 하사받거나 아연실에서 조금이라도 더 국왕에게 가까운 자리에 서거나 만찬장에서 더 화려한 의자에 앉는 등의 특별한 배려를 받으면서 서로 앞을 다투었던 거야. 오랫동안 베르사유에 살았던 생시몽이라는 사람이 쓴 글을 보면 루이 14세는 귀족들이 그에게 더욱 충성을 바치게 만들려고 돈을 물 쓰듯이 펑펑 쓰도록 장려했다는구나. 국왕은 화려함과 사치와 낭비를 사랑했다. 귀족들이 매사에 서로 비슷한 취향을 가지도록 장려했으며 잔치나 노름방에서 돈을 펑펑 쓰는 것이 왕의 환심을 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고 그렇게 하면 국왕으로부터 직접 한마디 말씀을 듣는 영광이 덤으로 주어졌다. 돈이 많이 드는 생활 습관이 유행이 되게 하고 또 어떤 지위에 있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렇게 생활하게 만들었다. 그는 귀족들의 수입보다 지출을 더 많이 하게 만들었고 그러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국왕의 하사금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었다. 태양왕은 그가 다스리는 시대의 대부분을 프랑스의 영토를 넓히기 위한 전쟁에 바쳤어. 루이 14세가 다스리는 동안에 프랑스는 유럽에서 가장 크고 가장 강한 나라가 되었단다. 그러나 인생의 노년에 이르러서는 그의 군대가 점점 위축되기 시작했어. 야심에 찬 프랑스의 국왕을 견제하기 위해서 유럽의 다른 나라들이 힘을 합쳤어. 프랑스는 그동안 빼앗겼던 영토의 일부를 다시 잃어버렸어. 그런데다가 뜻밖에도 루이 14세의 아들이 천연두에 걸려서 갑자기 죽어버렸어. 루이는 그리 많이 슬퍼하지는 않았어. 그는 게으름과 자기 도치가 심하다는 이유로 그 아들을 그리 좋아하지 않았다는구나. 왕자의 고모되는 여자가 이렇게 썼대. 우리 조카는 왕이 된다는 것을 이 세상에서 제일 두려워했다. 그는 정말 끔찍하도록 게을렀다. 하루 종일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은 날도 있었다. 왕자가 죽자 루이의 손자가 새로운 왕위 계승자가 되었어. 그런데 또 오래 지나지 않아 손자의 아내가 어느 날로부터 이가 아프다고 호소하기 시작했어. 루이 14세는 명랑하고 정이 많은 그 어린 손부를 친딸처럼 사랑했어. 그러나 치통이 아니었단다. 홍역이었대. 불과 일주일 만에 루이의 손부는 죽었어. 그리고 며칠 후에는 손자마저도 죽어버렸다는구나. 글쎄 그뿐만 아니라 루이의 막내 손자마저도 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죽어버린 사건이 또 터졌대. 한꺼번에 너무 많은 재앙을 당했기 때문인지 루이 14세도 병이 들기 시작했어. 어느 날 그가 사냥을 나갔다가 몹시 지친 얼굴을 하고 돌아와서는 왼쪽 다리가 아프다고 말했어. 의사들은 아무 이상이 없다고 말했어. 그러나 그들은 무릎 밑에서 자라고 있는 종기를 미처 보지 못했던 거야.
그리고 며칠 후에 루이 14세는 괴저병이라는 희귀한 병으로 알아누웠단다. 마침내 그가 죽고 단 하나 남은 5살 배기 증손자가 프랑스의 국왕이 되었어. 태양왕은 그 자신을 땅에 내려온 신으로 만들었어.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는 한 가지 커다란 실수를 저질렀단다. 수없는 전쟁을 치르고 또 궁궐을 화려하게 꾸미려고 백성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세금을 물렸다는 게 바로 그 실수였어. 천민들과 장인들이 베르사유 궁전을 짓느라 수십 년 동안 힘든 육체 노동을 해야 했어. 습한 기후 속에서 힘든 노동에 지쳐서 쓰러져 죽은 인부들의 시체가 시체를 날마다 실어내야 했고 수천 수만의 백성들이 루이 14세가 일으킨 끊임없는 전쟁에서 죽음을 당했어. 그리하여 프랑스 땅 전 지역에서 분노가 들끓어 오르고 있었단다. 그 분노는 프랑스의 왕관을 영영 부수어 버리고야 말 분노였어.